과거에 이 문제를 놓고 민주당에서는 조국의 강을 넘어가야 된다, 사과를 하고 가야 된다 등등의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6월 초에 송영길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의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대선 주자들이나 아유 얼굴이 나왔습니다. 무리한 수사 아까 했던 말 그대로고요. 자, 너무 가혹한 결정이다, 과도하다, 지나쳤다 이런 등등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 보시기엔 왜 이 후보들이 다 이렇게 거의 천편일률적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근데 결국 이제 표를 계산하는 거겠죠. 지금 뭐 얼마 전까지만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이유는 워낙 이제 친문의 어떤 대의원들이나 또 당원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는 참 저런 모습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이 사법부의 영역에 대해서 또 판사들을 비난하고 너무 가혹하다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여야를 떠나서 모든 것들이 사법부에 대해서는 그냥 마지막 보루로서 존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유지가 됩니다. 만약 그것까지 부인하면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한명숙 장관의 총리에 대해서 양심의 법정이 있다. 우리나라에 아마 3심까지 있는데 아마 이분들은 4심까지 있는 모양이에요. 양심의 법정이 따로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자기 사람들만 이렇게 양심의 법정이 있습니까? 그 양심의 법정에 판단할 것이다? 아니 그러면 1심, 2심, 3심 그 판사들이 전부 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판단했다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요 정말 이때는 국민들한테 뭔가 본인들이 입법을 하시는 법을 만드시는 국회의원들도 계신 것이고 또 법을 집행해야 되는 행정부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측면들을 강조를 해야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대통령 선거를 찍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부인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면 그럼 대한민국 법치는 우리는 사람은 다르고 다른 이명박 박근혜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철저히 탈탈 털어도 되고 이 사람은 털면 안 된다? 뭐 이런 건가요? 혹시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런 애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 해석이 맞습니까?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현종 의원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 법원의 항소심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정과 정의라는 측면에서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것은 표창장 유죄라고 봤을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았을 때는 분명히 공정과 정의에 대한 부분은 좀 벗어난 면이 있다. 이것을 그래서 조국의 강을 건너자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 하나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의 진행 과정에 봤을 때 권력기관의 자의적인 행사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별건 수사라든가 표적 수사라든가 이런 무리한 수사에 대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또 우리 당 지지자도 그렇고 국민 여론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한 측면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사건의 선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자, 그 모습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아껴오셨는데 선고 결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죄 판단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동훈 검사장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선고 결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아껴오셨잖아요, 말씀을.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시나요? 자, 정 검사가 한 검사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걸 폭행으로 해서 고소가 됐고 결국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검사가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이제 검사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개인적으로는 정진웅 차장검사가 안 된 게요. 저게
어쨌든 독직 폭행이거든요. 예. 집행유예가 되는 순간 이제 확정이 되면 예. 죄 자체에 벌금형도 없습니다. 아. 그래서 무조건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수밖에 예. 없고 나오게 되면 공무원 그만둬야 되고 사실은 퇴직금도 본인 적립 부분 외에는 퇴직금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든 3심에서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게 그러니까 유심을 통해서 지금 카톡 내부를 읽어볼 수 있는 이게 확인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이건 핸드폰을 무슨 조작할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 순간에 뭔가 눈에 씌워서 지금 몸을 날려서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기 때문에 저건 한동훈 검사장이 뭘 조작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여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저 문제는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유죄가 확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렇게 되면 검사로서의 역할도 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나중에 변호사 개업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에. 굉장히 그래서 저 부분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